여러분 안녕하세요. 네, 드디어 이제 2부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박수! 네, 박수. 자, 2부가 이렇게 본격적으로 시작을 알렸는데 여러분들 뭐 2부 보신 분들 박수 짝짝짝 많이 쳐주시고 네, 와 정말 많은 분들이 지금 채팅을 남겨주시고 계신데요. 여러분 너무 힘드시죠? 육아하시는 분들 지금 너무 힘들 때십니다. 저희도 사실 지금 육아 7개월 아기 우노를 키우고 있는 입장에서 너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코로나19 때문에. 맞아요. 코로나19 정말 이제 맞아. 요즘에 너무 힘들잖아요, 그렇죠? 어떠세요? 계속 집에만 있어야 되니까 이제 저도 그렇고 제 주변의 엄마들도 그렇고 되게 오늘 뭐 하지 하는 생각을 되게 많이 한다고 하더라고요. 저도 많이 생각하는데 정말 네, 그렇죠, 그렇죠. 그래가지고 이 트렌드를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몰라요? 집콕 육아. 아 집콕 육아라고 하죠. 해시태그 해야 되겠다. 그래서 집콕 육아. 여러분 혹시 하시면은 뭐 집에서 놀고 해시태그. 네. 그러니까 그런 거죠. 어린이집이나 유치원도 못 가. 또 친구네 집 가기도 어려워. 맞아요. 지금 그런 상황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몇 달째 이것 때문에 너무 힘들어하시는 엄마 아빠들 너무 많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저희도 엄마 아빠니까 그렇죠. 알고 있습니다. 네, 저도 알고 있습니다. 네. 저 그래서 이제 집에 있는 장난감은 한정돼 있고 또 더 사자니 더 사도 모자라더라고요. 제가 이제 키워보니까 맞아요, 맞아요. 사도 모자라요. 그래서 몇 달 동안 집에서 놀아줬으니까 이제 컨텐츠도 부족하고 그래서 안 해본 놀이가 정말 없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장난감 한계가 있습니다. 비싸요. 네, 너무 힘들어요. 그런데 그런 엄마 아빠들의 마음을 확 그냥 싹쓸이를 해드릴 시간이 왔습니다. 지금 여러분들께서 제일 기대하고 계시는 그 집콕 놀이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인데요. 집에서도 키카 뭔지 아세요? 키즈 카페. 그렇죠. 키즈 카페 못지않게 즐길 수 있는 것을 배우는 것은 물론이고요. 우리 아기도 그렇지만 아이가 더 좋아하는 아이 주도 놀이법을 같이 오늘 배워 볼 겁니다. 아이를 크게 키우는 놀이유가 저자이시자 그리고 하유 아빠이신 분을 모셨습니다. 자, 박훈님을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모셔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매일 육아일기를 쓰고 있는 하유하루 두 아이의 아빠 박훈입니다. 지금 현재 그 보건복지부에서 백인의 아빠단이라는 멘토 활동으로 4년째 하고 있고요. 중앙육아조합지원센터 운영위원회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6년 정도 일기를 쓰다 보니까 그 책을 한 6권 정도 육아 관련 책을 내게 되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에서 아이를 크게 키우는 놀이육아 책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까 합니다. 네, 우선 PPT 화면이 보이시죠? 보시면 집콕놀이라고 아까 앞서 주미지 부님이 집콕놀이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요즘에 진짜 그 코로나 바이러스 이게 사진 찍었을 때가 지금 옷이 두껍잖아요. 추웠을 텐데 지금 벌써 여름이 됐죠. 한 6개월, 7개월 정도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진짜 매일매일 고민이실 것 같아요. 뭐 하고 놀지? 오늘은 뭐 하지? 어린이집도 못 가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문화센터도 못 다니고 계신 분도 계실 텐데 그래서 오늘은 조금은 오늘 강연을 통해서 조금 해소가 되는 시간을 가져왔으면 좋겠습니다. 일단 그 전에 우리가 놀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요. 혹시 지금 육아를 하고 있을 때 굉장히 바쁘니까 내가 기존의 놀이에 대해서는 아무 생각이 없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아이랑 놀아주는 거 말고 나 자신의 놀이. 그래서 놀이에 대해서 나는 어떤 놀이를 했었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혹시 놀이 뭐 즐겨 했던 놀이 같은 게 있나요? 어렸을 때요. 어렸을 때 말고 결혼 전이나 결혼 전에. 네,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아이가 태어나기 전에. 야, 이거 갑자기 좀 굉장히 어려운. 이게 되게 쉽게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어떤 걸 했을 때 난 그림 즐거웠는지. 그림 그리기? 그림 그리기. 네, 그림 그리는 거. 네네. 어. 뭐 그럼- 드라마 보기도 있을 수 있고 맞아요. 커피 드라마 마시기도 보기, 있고 그쵸, 뭐 그쵸. 게임하기. 게임. 게임 좋아하시는구나. 네, 그런 거 뭐 많이 되게 했던 것 같아요. 다양하게 있으실 거예요. 네. 근데 우리가 오늘은 놀이에 대해서 한번 다르게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예전에 이런 실험을 한 적이 있었어요. A 집단, B 집단, C 집단에 어린 친구들을 방에 이렇게 넣어둬요. 그리고 거기 방에는 장난감이 가득해요. 그래서 선생님이 들어가가지고 똑같은 친구들에게 질문을 해요.
첫 번째 A방 친구들에게는 오늘 지금 이 시간부터는 장난감 중에서 자기가 가지고 놀고 싶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세요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아이들이 장난감을 가지고 놀기 시작을 하죠. B방에 가서는 명령을 내려요. 저번 시간에 미술놀이를 했으니까 지금은 무조건 블록놀이만 해야 돼요라고 아이들이 네 대답을 하고 블록놀이를 시작을 하죠. C 집단 같은 경우에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권유를 해요. 지금 오늘 저번 시간에 미술놀이를 했으니까 이번 시간에 블록놀이 해보는 거 어때? 이렇게 물어보죠, 아이들에게. 그러니까 아이들이 고민을 하다가 네 선생님 하고 대답을 하고 블록놀이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30분이 지나서 다시 선생님이 들어가서 똑같은 말을 해요. 지금부터는 너희들이 가지고 놀고 싶은 장난감을 가지고 노세요라고. 그러면 A 집단의 친구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원래 가지고 놀고 싶었던 장난감을 가지고 놀았던 친구들이니까 30분 동안 가지고 놀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그냥 똑같이 아니 바꿔서? 바꿔서 놀았을까? 안 바꾸고 똑같이 계속 자기가 그대로 가지고 하는 놀고 것 싶었던 같아요. 장난감이니까 연장해서 30분을 연장해서 똑같이 가지고 놀았어요. 아, 그냥 그러면- 그대로 가지고 놀았네요. 네. 네. B 집단 친구들, 명령을 했던 친구들, 명령을 받았죠. 무조건 블록놀이만 해야 돼. 그 친구들은 30분 뒤에 이제부터 하고 싶은 장난감 가지고 놀아도 돼요라고 했을 때 어떻게 행동을 했을까요? 바로 그냥 블록 탁 내려놓고 그냥 다른 장난감 만졌을 것 같은데요. 그쵸? 네. 왜냐하면 내가 하고 싶었던 장난감이 아니니까 아. 모두 내려놓고 다른 장난감을 찾으러 갔어요. 네. 그러면 세 번째, 권유를 받았던 친구들. 너희 오늘 블록놀이 해보는 거 어때?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친구들이 고민을 하다가 네라고 대답을 한 거죠. 네. 그 친구들은 어떤 변화가 있었을까요? 블록놀이를 가지러 갔을 것 같아요. 블록놀이 하고 있던 놀이를 계속 30분 연장해서 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전부? 모르겠네요. 네, 좀 반반? 헷갈리네요. 네, 반반일 것 같은데요. 반반? 네. 반반이라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친구들도 모두 장난감을 내려놓고 다른 장난감을 찾으러 갔어요. 그래서 이 실험에서 나타내는 결과가 A 집단에 있는 친구들만 진짜 놀이를 했고 B 집단, C 집단 친구들은 그 30분이라는 시간 동안 가짜 놀이를 하고 있었던 거죠. 우리가 생각하는 똑같은 게 뭐가 있죠? 업무, 워킹,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친구들은 그 시간에 30분 동안 놀았던 게 아니고 가짜로 노는 것처럼 우리 성인들의 눈에는 노는 것처럼 보였지만 실제로 노는 게 아니고 그 친구들은 그냥 그 시간을 일을 하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어른들이 그렇게 하라고 했으니까. 그렇죠. 야. 그래서 이게 지금 연령이 어린 친구들은 모르는데 연령이 한 5살, 6살쯤 되면 이제 스케줄이 있잖아요. 문화센터 네. 가서 되게 재밌게 놀고 뭐 기간에 가서 재밌게 놀고 집에 왔을 때 아이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나 이제 놀고 싶어. 네. 나 지금 그러면 엄마가 말하죠. 너 오늘 아침부터 어린이집에서 놀았고 문화센터 가서 발레도 했고 뭐도 했는데 왜 놀고 싶어? 지금까지 놀았는데 네. 라고 말을 하는데 아이는 나는 논 게 아니야. 나는 지금 놀고 싶어 라고 하는 거죠. 그러면 그 친구는 아침부터 저녁까지 오후까지 뭘 했냐면 스케줄대로 일을 하고 온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자기만의 놀이를 찾고 싶은 거죠. 놀이라는 일을 한 거네요. 그렇죠. 놀이가 아니고 가짜 놀이. 그러니까 일을 한 게 그리고 거죠. 저희가 볼 때는 놀인데 성인들이 봤을 땐 네. 놀이지만 그래서 우리는 이 진짜 놀이, 가짜 놀이 이거를 명확하게 구별해낼 줄 알아야지 진짜 아이가 행복하게 놀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겠다. 진짜 놀이, 가짜 놀이 이거를 구별하는 방법이 사실 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자발성, 주도성, 즐거움 이 세 가지 중에서 한 가지라도 빠지게 되면 어떤 놀이다? 가짜 놀이가 되는 거예요. 좀 쉽게 이야기를 해드리면 어머님들 지금 보고 계시는 분들 어머님들이 많으시죠? 아버님들도 많으신가요? 아버님들 보고 계신가요? 아버님들 손 한번 들어주세요. 네. 그러면 아까 전에 게임 하신다고 하셨고 네. 네, 맞아요. 그다음에 그림 그리고 뭐 그림도 네네. 그리고. 예. 정말 내가 싫어하는 직장 상사 혹은 내가 좀 불편한 분이 같이 그림 그리기 좋아한다고 나도 그림 그리기 좋아하니까 같이 그려보자. 너는 오늘 주제는 뭐 아기에 대해서 그려보는 거야. 갑자기? 그렇게 이야기를 꺼내요. 그럼 나는 그림 그리는 게 너무 좋지만 뭐가 빠지게 되죠? 자발성, 주도성 중에서 자발성. 자발성이 빠지게 되죠. 네. 그러면 그 시간이 즐겁나요? 안 즐거워요. 네, 그렇죠. 상상만 해도 막 게임 정말 좋아하시는데 와 좀 불편하신 분이 있나요? 불편하신 분이? 불편하신 보통은 분이요? 시어머니라고 이야기하면 다들 공감을 하시더라고요. 네, 시어머님이 네. 너 게임 좋아해? 그럼 나랑 같이 게임 한번 해보자. 나도 게임 한번 배우고 싶어 해서 같이 게임을 해요. 그 게임하는 시간이 뭐가 빠졌죠? 자발성도 빠질 수 자발성? 있고 주도성도 둘 빠질 수 다. 있고. 네. 그래서 그 시간이 나는 원래 평소에 게임을 할 때 되게 즐겁고 놀이를 하고 있는 거지만 어떻게 보면
자발성이나 주도성이 빠지게 되면 그 시간이 놀이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아, 그렇네. 그래서 아이들도 이거를 꼭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이의 입장에서 네, 이렇게 아이의 입장에서. 네. 그래서 이걸 세 가지가 충족되는 놀이를 아이 주도 놀이라고 해요. 아이가 스스로 주도를 해서 놀이를 진행을 해야 되는 건데 아이 같은 경우는 꼭 아이 주도 놀이를 해야 되는 이유는 그 행복할 때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네. 세로토닌 호르몬이 나오고 네, 그렇죠. 의욕적일 때 나오는 도파민 호르몬이 나온다고 하잖아요. 그 호르몬들이 나오는 조건이 아이가 스스로 아이뿐만 아니라 성인들도 스스로 어떤 걸 결정을 하고 행동을 했을 때 그게 많이 분비가 된다고 해요. 반대로 그게 결핍이 되는 이유는 자기가 주도를 하지 않고 계속 따라가거나 그런 경우에는 그게 도파민이 부족해질 수 있고 그렇게 된다면 아이가 무기력해질 수 있고 그리고 장기적으로 봤을 때 아이가 주도권을 많이 최대한 주는 게 아이가 행복해질 수 있는 길인 거죠. 그래서 최대한 아이가 주도할 수 있게끔 놀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렇다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놔두면 되나요? 이렇게 질문을 하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좀 개입을 할 때가 있어요. 그 개입을 해야 되는 순간이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환경이 필요할 때. 환경이요. 네, 어떤 환경, 안전한 환경이겠죠. 아. 아이가 좀 놀이를 하다 보면 이렇게 테이블 같은 것도 뾰족할 수도 있고 네, 그런 부분에 맞아요. 이렇게 띄우면 그 부분을 좀 없애주시고 그다음에 요즘은 좀 층간 소음이 좀 심하니까 매트도 깔아주시고 넘어지지 않게 그리고 뭔가 미술놀이를 하고 싶었을 때는 미술놀이를 할 수 있는 도구들을 준비해주는 환경도 필요할 거고 그런 식으로 환경을 필요할 때 들어가시면 되고요. 그리고 놀이를 흥미를 유발시켜야 될 때 아이들이 뭐 제한적인 안에서 자기만의 놀이를 만들어 가긴 해요. 뭐든지 어떤 게 있어도 상관이 없어요. 뭐 장난감이 없어도 되고 돌멩이만 있어도 되고 자기가 놀이를 찾아가는데 그래도 조금 더 흥미를 유발시켜 주길 때는 먼저 이제 놀이법을 시범을 보여주는 거죠. 아이에게 호기심이 생길 수 있게끔. 그래서 아이가 호기심이 생겼을 경우에 자기가 이제 따라할 수 있게끔 자기가 준비를 해주시면 자기가 해보는 거죠. 따라서. 근데 그게 어머님들이 가장 고민인 게 놀이를 딱 준비를 해놨는데 아이들이 그대로 따라하는 아이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이게 실패한 놀이냐, 실패했다 이렇게 고민을 하시는데 사실 그건 실패한 게 아니고 아이가 주도해서 놀이를 뭔가를 했다는 거, 자기가 생각해서 자기가 창의적으로 뭔가를 했다는 거에 의의를 주시고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게 막 움직이지 않아도 굳이 많이 하지 않는다 하더라도요. 네, 그렇죠. 그러면 조립하는 그거는 건데 부셨더라도 상관이 없어요. 조립을 하다가 부서도 상관이 없어요. 그것도 네. 자기만의 놀이니까 아. 그렇게 주시면 되고요. 굳이 그리고 이게 엄마표 놀이, 아빠표 놀이라고 해가지고 이렇게 장난감으로 노는 게 아니고 이런 식으로 뭔가 교구를 만들어서 재료를 만들어서 해주는 놀이를 처음에는 이제 많이들 해보려고 하는데 딱 만들어서 자 해봐 했는데 아이가 안 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아요. 포기하시는 분들이. 그렇지만 그냥 안 하게 되더라도 두시고 옆에 아이가 보이는 화면에 두시고 보이는 화면이 아니고 보이는 눈에 근처에 두시면 나중에 아이가 하고 싶을 때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크게 너무 이렇게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를 알려주고 학습을 하고 그런 걸 좀 떠나서 아이가 스스로 할 수 있게끔 두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놀이가 확장되어야 될 때도 부모님들이 접근을 해주시면 좋아요. 만약에 저희 아이 같은 경우는 첫째 아이가 좀 아기 때 그 택배에서 오면 뽁뽁이 같은 거 있잖아요. 그거를 계속 이렇게 만지고 있더라고요. 근데 그게 사실 뭐 문제될 건 없는데 네. 거기서 이제 가위로 좀 잘라가지고 거기에 물감을 묻혀주면 자기가 바닥에도 찍어볼 수 있고 그런 식으로 좀 다양하게 확장을 줘야 될 때도 부모님들이 개입을 해주시면 좋고요. 그리고 동화책 만약에 어떤 놀이를 하고 나서 제가 좀 이따 뒤에 놀이법을 알려드릴 때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 관련된 동화책을 읽어주는 것도 좋은 방법이겠죠.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 아이가 부모님을 초대할 때 초대요? 네, 같이 놀자고 할 때 지금 지금 아직 아기가 어려가지고 그러지 네, 않는데 맞아요. 조금 더 크면 이제 아기가 같이 놀자고 아빠 같이 놀자 이런 식으로 아. 이야기를 했을 때 사실 잠깐만 이렇게 하지 마시고 최대한 아이가 초대를 했을 때 최대한 응해주는 방법 그게 부모님이 같이 친구처럼 놀아줄 수 있는 방법이 이 네 가지를 꼭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혹시 이거 5647 제가 이렇게 숫자를 적었는데 이 숫자에 대한 의미를 아시겠나요? 5647이요. 네네. 5개월 6주. 네. 5개월 6주. 장난감 4개. 그건 아니고 이게 아빠가 하루에 육아에 참여하는 시간이에요. 5, 6, 4, 7.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을까요? 5시, 6시, 6시. 6시간? 7시간? 7시간? 47시간은 아니겠죠. 하루에 참여하는 하루에? 시간. 분으로 이야기하면 47분. 아. 우리나라는
5, 아. 6 어느 걸까요? 5시, 6시. 5시간? 아빠들이? 5시에서 6시. 아니요. 그러니까 하루에 어느 정도 아이를 집중해서 보는지를 나타낸 수치예요. 5분에서 6분? 그쵸. 아. 근데 아이고. 5는 다른 나라고 네. 6이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 아. 아빠들이 이게 2015년 통계긴 한데 조금 되긴 했어요. 통계가 지금 2020년이니까 5년 전 통계긴 한데 대한민국 아빠들이 하루 동안 24시간 동안 아이를 집중해서 보는 시간이 딱 6분이라고 해요. 그럼 5는 어느 나라일까요? 5요. 네. 5분 더 적은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럴 수도 있고 많을 수도 설마. 있고. 5시간? 5시간. 네. 스웨덴 같은 경우는 하루에요? 5시간을 본다고 해요. 하루에요? 네, 하루에 아빠들이. 그리고 OECD 국가 평균 시간이 47분이라고 해요. 우리는 OECD 국가보다 평균보다 훨씬 못 미치고 거의 꼴찌 정도에 차지하고 있죠. 지금은 조금씩 나아지고 있다고 해요. 네. 아빠들이 육아휴직도 많이 하고 있고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데 지금 시청자 여러분들께서 막 맞는 것 저도요, 같나요? 맞아요. 지금 막 그러네요. 아, 그래요, 그래요? 이러시네요. 네. 그 6분이라는 시간이 제가 네. 한번 계산을 해본 적이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서부터 성인 20살이 네. 될 때까지 시간으로 계산을 해봤는데 계산이 빠르신 분들 지금 댓글에 올라오나요? 어느 정도인 시간일까요? 태어났을 태어났을 때까지 때부터 20살 될 20살 때까지 성인이 될 때까지 6분으로 매일 계산을 해보면 1800분. 빨리 계산해봐요. 계산이 되나? 딱 한 달이더라고요. 한 달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 한달 6분이라는 놀아주는 시간이 거야. 아이가 아빠랑 대화를 하고 아빠가 책을 읽어주고 같이 놀아주고 어머. 그런 시간이거든요. 그 시간이 정확하게 딱 한 달이더라고요. 와, 지금 장명주님이 아빠 하루 육아하는 참여하는 시간이라고 다 정리해 주셨어요. 와, 네네. 장난이다. 그래서 이 시간을 뭐 어머님들이 보고 아버님들이 보고 계시면 좀 이렇게 느끼는 게 계실 거예요. 그리고 어머님들이 보고 계시다면 아버님들에게 한번 이야기를 해주세요. 아이랑 같이 함께 대화를 하고 하는 시간이 딱 한 달이다. 6분. 이게 평균이라는 게 한 달이라고 하니까 진짜 너무 그렇죠. 너무 너무 짧지 짧지 와닿네요. 않아요. 예. 아이가 성인이 되면 더 네. 보기 힘들 텐데 그러네요. 그래서 조금 더 이거를 생각하면서 조금 더 적극적으로 놀아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사실 아기 굉장히 많이 보는 편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완전히 그 정도에 포함된다고 생각 못 하겠지만 그렇게 너무 적게 본다 생각하면 좀 마음이 좀 뭉클한데요. 아 맞아요. 그쵸. 뭉클하다는 의미가 좀 다른 의미의 뭔가 뭉클. 짠하네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아빠들도 꼭 자기가 아이를 보고 싶지만 못 보는 경우도 많아요. 사실은. 그럼요. 그래서 스웨덴 같은 경우는 지금 5시간을 볼 수 있게 된 계기는 사실은 정부나 기업에서 이제 육아휴직 적극적으로. 네, 육아휴직을 의무화를 시켰고 음. 그다음에 월급을 프리랜서 다 포함해서 80% 이상을 보장을 해줘요. 진- 네, 근데 와. 우리나라에서는 사실은 그게 불가능한 일이고요. 현재는 지금 보면 공무원들, 대기업에서는 육아휴직을 이제 하고 있지만 그 외적인 분들, 프리랜서나 그다음에 자영업 하시는 분들, 그다음에 중소기업에 다니시는 분들은 육아휴직을 하기까지는 아직까지 많은 문제가 있긴 하죠. 그럼요. 그래도 이게 반대로 조금 씁쓸한 이야기지만 반대로 이 스마트폰 제가 사진을 띄웠는데 스마트폰을 보는 시간은 우리나라 아버님, 어머님 다 포함해서 한 어느 정도 될까요? 뭔가 좀 되게 많이 찔리는데요? 나올 것 뭔가 좀- 같은 여러분들도 좀 찔리시나요? 저 좀 찔리는데요. 어떡하죠? 좀 어느- 많이 어느 정도 많이 볼것 볼까요? 같은데. 한 시간, 5시간? 1시간, 2시간밖에 안 보세요? 죄송합니다. 지금 거짓말한 거. 진짜 한 4시간? 맞아요. 4시간, 5시간 정도를 스마트폰을 본다고 하더라고요. 아. 그래서 이 시간을 조금은 아이를 보는 시간으로 조금 변형을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정말 바쁘신 분들도 있어요. 그리고 사실은 하루 종일 이제 전업 육아, 독방 육아라고 하나요? 이게 하루 종일 육아를 하고 계신 어머님들 중에서도 사실은 이게 시간이 나는 그래도 24시간 아이랑 붙어 있으니까 아이를 눈을 마주치고 대화하는 시간이 꽤 길 거라고 자기는 생각하지만 우리나라 평균이 부모들이 아이를 보는 시간 평균이 47분이 그 정도 47분에서 48분 정도 언저리에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실제로 어쩔 수 없는 이유는 있어요. 자기는 설거지도 해야 되고 밥도 맞아요. 먹여야 되고 다른 청소도 해야 되고 할 일이 너무 많지만 그래도 스마트폰 보는 시간을 조금 줄여가지고 아이를 내가 너무 스마트폰보다 아이를 못 보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 퀄리티 타임이라는 게 있거든요. 되게 퀄리티 타임. 그래서 짧은 시간을 보더라도 좀 집중적으로 보게 된다면 훨씬 그 시간이 쌓이다 보면 훨씬 좋은 시간을 아이에게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정말 내가 집중해서 아이를 10분을 매일 10분씩 보는 게 하루 종일 아이랑 같이 있더라도 스마트폰을 보면서 아이가 엄마 물어봤을 때 아빠 물어봤을 때 왜? 이렇게
대꾸를 해주는 24시간보다 스마트폰을 끄고 아이랑 같이 집중적으로 10분을 놀아주는 게 더 효과가 있다고 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저도 SNS를 많이 하고 있거든요. 뭐 네이버 맞아요. 블로그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인스타그램도 하고 있고, 뭐 유튜브, 네이버 TV 뭐 이런 것도 하고 있는데 그 최대한 SNS를 많이 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하고 계시죠. 네, 그럼요. 네. 저희 하고 있어요. 스마트폰을 뗄 수 없다는 거. 댓글도 계속 달리고 맞아요. 이래서 그렇죠. 그래서 반응을 해줘야 되니까. 그 어떤 분들은 이제 집에 오자마자 스마트폰을 끄고 집에 들어가서 아이랑 놀아주세요라고 하는데 도저히 안 되더라고요. 그거는 불가능한 저도 일이더라고요. 출산 전에는 그러려고 네.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하는 방법이 이제 거실에 이제 충전 젠더를 다 놔뒀어요. 예. 네, 그래서 방에 들어가서 아이 책을 읽어주거나 아이 놀이방에 들어갈 때는 스마트폰을 들고 가지 말자. 저희 와이프랑 같이 이제 약속을 한 거죠. 그래서 들어갈 때는 스마트폰 안 들고 들어가면 그 안에 들어가서 재우기 전에 책 읽어주고 그다음에 같이 놀이방에서 놀아주고 할 때는 스마트폰을 안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사실 손에 들고 있으면 무의식적으로 계속 보게 되더라고요. 맞아요. 안 보려고 계속 해도. 봐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좀 작은 규칙이지만 그런 거를 남편분이랑 한번 설정을 해가지고 아이를 보는 시간을 6분이 아니라 조금 더 늘려보시는 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점차 늘려가는 게 제일 좋겠네요. 그렇죠. 처음부터 처음부터 한 하기는 번에 어려우니까. 탁 하려고 하면 아마 안 되실 거예요. 불안한 네. 마음도 계실 거고 그래서 조금씩 시간대를 조금 늘려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코로나 바이러스 터지고 나서 가장 제가 많이 질문을 받는 게 이거거든요. 유튜브 이거를 채널명을 말해도 되나요? 네, 네네. 네, 괜찮아요. 네네. 네. 유튜브를 가장 많이 물어보세요. 아이가 영상을 보여줘도 되는지. 왜 그러냐면 이제 유튜브를 보여주는 건 어때요? 긍정적인가요? 아직 저희 아기는 그 정도로 볼 능력이 안 되기 때문에 네네. 보여주지는 않고는 있지만 네, 아직은 향후 만약에 보여주게 된다면. 정말 고민은 솔직히 되는데 딜레마예요. 그쵸. 어떻게 해야 될지 보여 안 보여주기도 보여주기도 그렇죠. 네. 요즘에 그 뭐 제가 그 언급하면 안 되겠지만 만약에 영어 교육이나 외국어 교육을 위해서는 이제 영상을 많이 매체를 보여주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거를 매체를 구매를 하시려면 뭐 D사라고 이야기할게요. 네. 되게 유명한 D사의 영어 채널을 구매하려면 700만 원 패키지가 안 들어보셨죠? 아직은 연령 아니, 저 열려서 아직은 모르겠는데 세상에. 생각 못 그리고 하고 뭐 있었는데. 튼사라는 뭐 국내 브랜드 같은 경우는 480만 원, 450만 원, 뭐 이런 그렇게 식으로. 비싸요? 그 다음에 네 그런 식으로 가격대가 상당히 비싼데 유튜버는 사실은 무료로 볼 수 있으니까 그래서 많이들 보여주거나 그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사실 영상 매체를 저도 관련된 걸 많이 찾아봤는데 논문에서 보면 딱 4살 정도 전까지는 사실은 영상을 보여주는 게 아무런 효과가 없다고 하더라고요. 오히려 안 좋은 효과를 줄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왜 그러냐면 영상에서는 하나가 빠져 있어요. 그게 뭐죠? 소통? 그쵸, 맞아요. 우리 지금 라이브 방송에서는 소통을 하고 있는데 이게 영상을 아이가 TV를 보는 거는 영상에서는 소통이 빠지게 돼요. 그게 영상 결함 현상이라고 하는데 부모님이랑은 아이들은 이제 엄마를 아빠를 보고 행동을 따라하면서 거울이라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그렇게 성장을 하는데 영상에서는 그걸 가지고 배울 수 있는 게 없는 거죠. 그냥 일반 소통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느 정도 그 소통을 안성이 된 친구가 나중에 연령이 높아져서 영상을 보는 거는 그다음에 외국어 공부를 시작하는 거는 나쁘지 않지만 도움이 줄 수 있지만 그 이전에 너무 어린 영유아 친구들 같은 경우는 사실은 오히려 그 언어적인 부분에서 퇴행을 할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언어적인 부분을 위해서 영상 매체를 활용하기보다는 부모님이 대화를 통해서 소통 커뮤니케이션을 통해서 아이들의 언어 능력을 발달시켜 주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에요. 여러 가지 생각이 참 정말. 많아지네요. 그래서 이제 한번 오늘 했던 이야기 진짜 놀이 가짜 놀이 그리고 나는 하루에 진짜로 아이에게 몇 분 정도를 보고 있는지 아이의 눈을 마주치고 대화를 하고 있는지 한번 고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좀 구체적인 노하우 이론적인 부분보다 구체적인 노하우의 놀이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리도록 할게요. 네. 그래서 찐득찐득 거미줄 놀이라고 해가지고 네. 사실 아직 임신을 하고 계신 분도 계실 테고 이걸 네. 보고 계시는 분들이 36개월 정도까지라고 제가 이야기를 들었어요. 네. 근데
사실 놀이법 자체가 너무 영유아 친구들은 한번 기억을 해주시는 게 너무 영유아 친구들은 사실은 할 수 있는 놀이가 많이 없어요. 제한적이긴 해요. 네. 그래서 아까 6개월, 7개월 정도, 7개월. 네, 7개월 애기 같은 경우는 사실 오감놀이 정도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식재료 먹을 수 있는 식재료를 가지고 오감놀이를 해주는 게 가장 좋고요. 조금 지나서 한 24개월 정도 자기가 이제 일어나서 행동을 할 수 있는 나이가 되면 제가 소개해드리는 놀이를 한번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네. 꼭 그래서- 기억해 놔야겠어요. 네. 이 놀이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종이 테이프라는 게 있잖아요. 네. 그거를 이렇게 문 사이에 이렇게 종이 테이프를 거미줄처럼 이렇게 붙여가지고 거미를 이제 그려가지고 이렇게 붙이는 거예요. 거미줄이 되는 거예요. 찐득찐득하게. 네. 그래서 제가 해보니까 실제로 거미 사진을 프린트해서 해보니까 아이가 무서워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렇게 붙여가지고 아. 하면 이렇게 왔다 갔다 이렇게 통과를 해요. 근데 아. 이 놀이의 단점은 머리카락이 이렇게 하다 보면 붙을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간격을 좀 넓게 두고 하시거나 혹은 이제 털실을 이용해서 하는 방법도 있어요. 털실을 어떻게 아, 하죠? 털실을 털실을- 벽에 이렇게 네. 문 이렇게 있으면 문 사이에 테이프로 끝에 거미줄 붙여서 끝에다가 네, 미션 임파서블 이렇게 지나가는 것처럼 뭔지 알 네네. 것 같아요. 그런 그러면 식으로 탁 떼겠네요, 그렇게. 탁. 네, 아니, 떼는 게 이렇게 아니고 지나갈 때 지나가는. 아, 지나가는 거기를 거. 통과할 수 있게끔. 네. 나 해보시면 붙이는 좋을 것 거라고 같고요. 생각했어, 벽에다가. 네. 그리고 센서리 스틱 놀이라고 해가지고 아이스크림 막대 아시죠? 네네. 막대가 있는데 거기에 벨크로 테이프라고 해가지고 이게 지역마다 명칭이 조금은 벨크로 다르더라고요. 찍찍이, 가스리, 아, 보스리 네. 뭔지 아세요? 찍찍이? 동그란데 이렇게 붙였다 뗐다. 네, 하는. 맞아요. 네, 아, 문구점에 알아요. 가면 네. 판매를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 정식 명칭이 벨크로 테이프인데 아. 그걸 가지고 이렇게 장난감을 만들 수 있어요. 교구를 구매하기보다 이렇게 아이스크림 막대에 그걸 벨크로 테이프를 붙여가지고 뗐다 붙였다 소근육 발달도 할 수 있고 삼각형 만들고 뭐 네모 만들고 다양한 집 모양도 만들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들 수 있어요. 근데 제가 예전에 강연에서 이거를 아이스크림 막대라고 이야기하니까 어떤 아버님이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이스크림 한 몇 개 정도 먹으면 만들 수 있을까요? 아, 저도 질문하시는데 질문하려고 했어요. 네, 문구점에 가시면 판매를 해요. 아, 그래서 색깔이 없는 것도 판매를 하고 이렇게 색칠을 직접 하셔도 되고 색깔이 있는 것도 무지개 색깔도 판매를 해요. 되게 신기하다. 네, 이거. 그래서 네. 동그란 벨크로 테이프를 사가지고 이제 뗐다 붙였다 이렇게 놀아주시는 것도 방법인 것 같고요. 되게 창의력에도 좋을 것 같아요. 네네 맞아요. 이것도 막 뭐 다양한 모양도 막 만들어 보고. 네네 다양한 모양도 만들어 뭐 예전에 여우 모양 이렇게 만들 수도 있고 크게 이렇게 귀까지 집 이렇게 모양도 만들 수 집 있고 모양도 네네 만들고. 그런 식으로 세모 네모 도형도 만들 수 있고 그렇게 만들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젖소 젖짜기 놀이라고 해가지고 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로 저희가 목장이나 이런 데 체험을 가면 좋긴 하겠지만 네. 사실 가기가 어렵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집에서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이런 식으로 이제 전지에다가 젖소를 그려가지고 전지에. 네 밑에 이제 고무장갑을 이렇게 거는 거예요. 그래서 고무장갑이 전지에다가 한쪽이 고무장갑. 이제 이렇게 찢어지면 한쪽을 버리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그 버리지 마시고 구멍을 이렇게 바늘로 이렇게 뚫어가지고 물이나 이제 우유를 넣고 이렇게 짜면 이렇게 쭉쭉 나오거든요. 너무 좋다, 너무 그래서 좋다. 오감놀이도 해볼 수 있고 네. 그런 와, 식으로 와, 지금 이야. 사진에 보이듯이 이렇게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야. 같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이건 진짜 많이 좋아하거든요. 아이디어가 그래서 너무- 한번 해보시면 와. 좋을 것 같아요. 젖소 젖짜기 놀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많을 것 같아요. 그쵸. 네. 막 그냥 막 주문으로 막 나오게끔 하면 와. 그리고 3D 홀로그램 만들기 놀이라고 해서 이건 아버님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놀인데 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만드냐면 그 3D 홀로그램 아시죠? 네. 중간에 이제 가상으로 이렇게 뭔가 튀어나오는데 네. 만지면 통과되는 네. 영상으로 이거를 만드는 방법은 이제 저는 이거 사진에서는 아크릴판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OHP 필름으로도 가능하거든요. OHP 필름. OHP 필름. 네. 근데 아크릴판으로 만들면 좋은 점은 한 번 만들면 오랫동안 쓸 수 있고 OHP 필름은 한 번 만들면 흐물흐물해서 좀 이렇게 가지고 놀다가 찢어지거나 뭐 이렇게 테이프가 분해되거나 이렇거든요. 근데 아크릴판으로 만들 때는 이제 칼 커터가 되게 힘들어요. 힘을 많이 줘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한번 고민을 해보시고 간단하게 만들 거면 OHP 필름 한번 해보시는 것도 좋아요. 이렇게 도면이 있는데 잘 보이는지 모르겠네요. 밑에가 12cm, 높이가 7cm, 위에가 2cm거든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놓고 그 다음에 OHP 필름을 4장을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똑같이. 네. 아크릴로 하게 된다면 아크릴을 4장을 자르는 거죠. 그래서 테이프로 이제 이렇게 4면을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프로젝터를 만드는데 그
유튜버에 보시면 이제 영어로 홀로그램이라고 치시면 영상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뭐 피카츄 같은 경우도 있고 뭐 미니언즈도 있고 걔네들이 춤도 추고 노래도 부르거든요. 네. 그러면 이렇게 거기에다가 이게 프로젝터를 되게 올려놓으면 재밌겠다. 가운데 와. 이제 걔네들이 캐릭터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네. 그러면 그 친구 이렇게 옆에서 이렇게 보면 캐릭터가 춤을 추고 움직이는데 손을 넣어서 이렇게 만져보면 통과가 되는 거예요. 통과가 되고. 그래서 가학놀이 한번 할 때 한 번쯤은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 예전에 이거 한번 만들어 본 적 있어요. 아 이거 만들어. 네. 이게 영상을 만들어 본 영상을 제가 찍었었어요. 아 네네. 아 진짜요? 제 채널에 채널 말하면 안 되구나. 응. 제 유튜브 채널에 요거 영상을 만드는 걸 한번 올린 적이 있거든요. 네네. 근데 오. 그냥 우연찮게 만들었는데 되게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그 활용할 수 있게끔. 네, 맞아요, 네네. 맞아요. 예. 여기 그거를 이제 파워포인트로 만들었는데 재밌더라고요. 네네. 오, 신기하다. 이렇게 내면 이렇게 해서 가운데 네. 될 수 있게끔 한번 해보시면 되게 아이들이 흥미를 많이 느낄 수 있으니까 네. 해보시면 와, 좋을 것 같아요. 다 적어놔야겠다 지금. 그리고 그리고 이제 라이스 페이퍼 이거는 해파리 놀이인데 이거는 뭐냐면 라이스 페이퍼 아시잖아요. 먹을 네. 수 있는 거. 네, 그렇죠. 그거를 물에 넣으면 어떻게 되죠? 흐물흐물해져요. 흐물흐물해지는데 거기다가 물에 뭉치고. 넣기 전에 그냥 파란색으로 해파리 그림 같은 걸 좀 그려가지고 물에 이렇게 넣어주시면 흐물흐물해지면 아이가 이렇게 촉감놀이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연령이 좀 어린 친구들은 이런 식으로 먹을 수 있는 거를 뭐 그림을 안 그리고 만져보셔도 되고 그다음에 전분 가루 네. 혹은 밀가루 같은 경우도 한번 만져보시고 막- 밀가루에 물을 넣으면 반죽도 되니까. 그렇죠. 네. 그리고 전분에다가 물을 넣으면 어떻게 되죠? 이게 끈적끈적. 끈적끈적한데 뭔가 딱딱해지고 네, 이제 맞아요. 다시 손에 올리면 다시 이렇게 녹고 이런 게 되게 오감에 되게 재밌게 할 수 있거든요. 너무 재밌겠다. 그리고 지금 7개월 정도 된 네. 친구들 같은 경우는 먹을 수 있는 거 지금 이유식을 하잖아요. 네. 그러면 이제 식재료를 활용해서 두부 같은 경우도 이제 자기가 이렇게 으깨 볼 수 있게끔 해주시고 너무 재밌겠다. 아. 그다음에 뭐 미역 같은 거로도 한번 만져보고 미끌미끌한 것도 만져볼 너무 수 좋다, 있고 너무 좋다. 그런 식으로 자기가 입에 두부 같은 건 입에 넣어도 상관없으니까 입에 넣어도 한번 보고 자기가 탐색할 수 있게끔 스스로 많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좋다. 혹시 그 갑자기 좀 뜬금없는 질문 갑자기 좀 번외 질문인데 그러면은 방금 전에 나왔던 게 두부, 뭐 미역 뭐 이런 게 나왔잖아요. 전분. 전분 이런 게 나와. 혹시 이런 거 말고도 간편하게 구할 수 있는 재료 같은 것이 있을까요? 다 간편하지 않나요? 그러니까 또 다른 네네. 것들, 다른 거 혹시 다른 있을까요? 것들? 네. 맞다. 지금 여름이잖아요. 덥잖아요. 이 놀이로 저희 아이들 같은 경우는 지금 1시간은 진짜 시간 순삭을 할 수 있는 게 있는데 그게 1시간. 네, 아이가 좋아하는 그 피규어들이 있을 거예요. 공룡을 좋아하는 친구가 있을 수 있고 뭐 자동차 피규어를 좋아하는 친구가 있는데 그 풍선을 하나 구매를 하셔가지고 바람을 한번 부세요. 그러면 이제 풍선이 조금 커지잖아요. 네. 거기에 피규어를 이렇게 넣는 거예요. 그래 넣고 나서 물을 받으세요. 네. 그러면 물을 넣으면 물풍선처럼 이렇게 피규어가 안에 들어가 있고 물이 네. 이렇게 차잖아요. 동그랗게. 그러면 그 상태로 이거를 묶어서 냉동실에 넣어두시는 거죠. 그리고 하루 지나면 풍선을 이렇게 뜯는 거예요. 네. 그러면 자기가 좋아하는 피규어, 공룡 피규어가 얼음 안 속에 이렇게 들어가 있거든요. 그 그거를 이제 하나 던져주시면 베란다나 이런 데 던져주시면 아이가 그거를 깨기 위해서 녹기 위해서 진짜 시간 1시간 정도는 이렇게 시간이 가거든요. 그게 연령대가 한 어. 몇 살 때 정도 괜찮을까요? 24개월부터 뭐 36개월도 가능은 해요. 근데 와. 그 어린 친구들은 옆에서 엄마가 같이 해줘야 되는 부분이 있고 조금만 더 크면 자기 본인들이 혼자서 알아서 하겠네요. 네, 망치로 이렇게 두드려도 아. 보고 자기가 이렇게 녹여서도 보고 장난감을 이렇게 때려도 보고 던져도 보고 하거든요. 그래서 한번 해보시면 그거는 여름에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이건 정말 꿀팁이다. 네. 정말 네. 이게 몇 시간, 1시간이나 놀 수 있다는 게 그쵸. 정말 네. 어머니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사실 네. 그거 혼자서 그쵸. 1시간 맞아요. 정도의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거 와. 아마 그거를 마냥 좋아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하나 또 첫 화면에 있었던 건데 그림을 그리는 것도 그 시간을 보내긴 좋아요. 지금 연령이 조금 높은 친구들은 그 그림을 종이인데 A4 용지 같은 게 아니고 이렇게 롤페이퍼라는 게 있어요. 쭉 이렇게 네, 길게 쭉 돌아서 휴지처럼? 이렇게, 아, 네네네. 휴지처럼 그거를 아이 키만큼 이렇게 만들어서 잘라서 아이를 눕혀놓고 이제 그림을 이렇게. 그려서 아. 아이가 자기 스스로로 꾸며보는 거죠. 그 사람을 자기 어머. 실물 크기로. 어머. 그것도 이제 연령이 조금만 높아지면 하루 종일 너무 색칠을 하고 재밌어 있어요. 어렸을 네. 때 해본 것 같아요. 아, 그쵸? 그래요? 네. 우리 손으로 이렇게 많이 해보잖아요. 맞아요. 그런 그걸- 식으로 한 번씩 해보시면 종이에다가 그려봤어요? 그치 유치원 때 이렇게 누워가지고 아, 그래요? 누워서 전지 저는 땅바닥에서 해봤던 것 같아요. 이렇게 바닥에 흙에다가 흙에다가. 예. 아 네네. 대단한데? 저 시골에서 자라가지고 예. 그런 거 많이 해봤던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이제
실제로 오늘 그 외 지금까지 했던 놀이법 말고도 두 가지 놀이법이 더 있어요. 아, 네, 그래서 이거는 실제로 실험을 같이 해보는 걸로, 직접 해보는 걸로. 네, 알겠습니다. 와, 이렇게 박훈 강사님의 강의를 너무 네. 잘 들어봤는데 일단 여러분 다 박수 한번 짝짝짝 쳐주세요. 한번 해주세요. 짝짝짝. 와, 너무 좋다. 이거 보면서 저도 운호와 함께 꼭 한번 해봐야지 되겠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었는데 이제 지금 한번 같이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지금 네네. 말씀해주신 네, 알겠습니다.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한번 준비를 해서 준비를 어떻게? 해? 네, 일단 혹시 준비 어떻게 해야 되는지 말씀해 주시면 네, 저희도 한번 일단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가 물감놀이를 많이 꺼려하세요, 어머님들이. 아, 왜 그렇죠? 묻을까봐. 맞아요. 네. 손에 묻고 옷에 묻고 바닥에 맞아요. 묻고 치우는 게 너무 힘들어서 물감놀이를 되게 자주 안 해주는데 못 손에 치울까봐. 네, 그렇죠. 그래서 오늘은 손에 묻지 않는 물감놀이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네, 일단 첫 번째 필요한 게 지퍼팩. 지퍼백. 네, 지퍼팩인데 이제 A4 용지 사이즈 지퍼팩이 있어요. 그래서 이거 하나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그냥 A4 용지를 넣지 않고 해도 상관은 없는데 저희는 이제 색깔이 더 잘 보이도록 A4 용지를 넣도록 할게요. 한 장 넣어 지퍼팩 안에다가 아. 지퍼백에 이렇게 A4 용지를 딱 넣는다는 거죠? 네네. 네. 아, 재밌다. 벌써. 이거 뭐 아무것도 넣고 안 했는데. 이제 물감을 좋아하시는 색깔을 뭐 두 가지도 되고 세 가지도 되고 이렇게 넣어주세요. 아, 동심으로 돌아간 것 같아. 저는요. 무슨 색이요? 파란색과 빨간색. 전 준비를 해보겠습니다. 빨간색과 노란색. 아, 네. 이거를 이제 어떻게 하면 될까요? 이거를 그냥 마음대로 넣어주시면 돼요. 이거 그거 아니에요. 예. 조심하세요. 아이고, 뚜껑이 열려. 뚜껑 이에 좀 예, 세게 그렇죠. 네네. 위에 걸려야 되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가운데쯤에 물감을 이렇게 좀 짜주세요. 가운데. 네. 아, 뭔가 이게 안 따져요? 네. 예. 아, 예. 네. 따드릴게요. 감사합니다. 아, 뭔가 아깝다. 이게 뭐 좀 제 성격이 뭔가 좀 네. 뭔가 묻으면은 뭔가 좀 막 청소해야 될 것 같고 그런데 과감하게. 그리고 지퍼백 잠궈 주시고요. 여기서 이제 이 놀이에서 가장 큰 키포인트 핵심이 있는데 사실 이 상태로 아이에게 주는 순간 난리가 나요. 왜요? 뜯어 보려고 막 하거든요. 어머. 들고 자기가 이렇게 열어 보려고 하고 하거든요. 네, 네. 만지다 보면.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박스 테이프로 바닥에다가 양면을 다 붙여 주시는 거예요. 네. 박스 테이프로. 네네. 아예 못 열게. 그래서 아예 고정시켜 버리는 거죠. 네, 네. 여러분, 그 지금 좋은 소식이 하나 들려왔습니다. 놀이가 하나가 끝나면 경품으로 놀이 키트를 주신다고 합니다. 네, 재료 이거 재료를 주신다고 하니까요. 이거를 채팅으로 남겨야 되나요? 채팅으로 해서 채팅으로 계속 남겨주세요. 그러면은 나 가지고 싶거나 아니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아무튼 좋은 꼭 댓글 필요해요, 남겨주시는 이렇게. 분들은 댓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선택을 해서 선정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한번 이렇게 했어요. 그리고 테이프로 이렇게 안전히 바닥에다가 이렇게 붙여서 고정을 시켜 주시면 되는데 네. 일단 저희는 이거는 하지 않을게요. 패스를 할게요. 아, 예, 네. 저희는 저희는 어른이니까. 어린이니까. 네. 네. 그래서 양면을 이렇게 다 테이프로 붙여 주시고 아이를 이제 부르는 거죠. 그래서 미술놀이를 우와. 해보는 거죠. 은호야, 일로 그래서 와봐. 한번 이렇게 손으로 이렇게 만져보세요. 아, 느낌 너무. 되게 폭신폭신하지 않나요? 그렇네. 오감놀이도 할 수 있고 이게 조금 연령이 높은 친구들은 이게 색깔이 섞이면 색의 삼원색이라고 하잖아요. 예. 색의 변화, 어떤 색깔이 뭐 노란색이랑 빨간색이 섞였을 때 어떤 색깔이 나오고 이런 것도 자기 스스로 알 수 있게끔 어머, 이렇게 그렇네. 그림을 그릴 수 있고 이렇게 한번 만져보는 걸로. 와, 파란색이랑 노란색이랑 섞이니까 초록색이 나오네요. 네네. 아, 나 이거 못 섞겠어. 어떡하지? 그래서 아이의 동심이 아닌가 봐요. 못 섞겠어 이거. 그리고 그러면 저희가 이렇게 지금 하고 있거든요. 못 섞겠어요. 어떡하죠? 이렇게 네. 섞고 이렇게 섞어 보시고 네. 그 다음에 면봉 같은 걸 하나 주시면 여기 그림도 한번 그려보시고 면봉? 면봉이요. 면봉으로 면봉. 이게
그 친구들 중에서 센서리 백이라는 게 있어요. 미국에 보면 네. 그게 뭐냐면 이렇게 촉감놀이, 이렇게 아이들이 좀 정서적으로 불안한 친구들한테 이제 교구로 주는 건데 이렇게 만지면 되게 기분이 좋아지는 거를 만들 수도 있는데 이거랑 같은 원리이긴 해요. 근데 대신에 이거를 요거 물감 대신에 헤어젤 있잖아요. 헤어 젤이요. 헤어젤. 헤어젤? 남성분들이 쓰는 아. 헤어젤. 그거를 이렇게 지퍼백에 넣어가지고 이제 밀봉을 해가지고 이렇게 만지면 되게 촉감이 이렇게 되게 좋거든요. 아. 말랑말랑한 느낌. 네. 그래서 아이들한테 그런 거 주면 좀 정서적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다고 해서 아. 센서리백이라고 해서 그런 놀이법도 있어요. 꼭 그런 거 같네요. 그 막 뭐냐 그 우리 성인들은 그 액체 괴물? 액체 맞아, 맞아, 네네. 맞아, 맞아. 스로우 그런 뭐, 느낌이네. 네네. 그런 네네네. 느낌처럼 아. 이렇게 성인들도 그거 만지고 있으면 뭔가 기분이 그렇죠, 좀 그렇죠. 편안해진다고 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아이들한테 안전한 놀이네요, 이거는. 네네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저 지금 여러분 저 이거 지금 하고 있잖아요. 마음이 편안해져. 야 세상에. 아 이제 진짜예요. 진심이에요. 이거는 뭐냐면 이런 경험은 진짜 어릴 때 이후로 저희 30년 만에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아 30년이래. 한 20 몇 년 만에 처음 해보는 것 같아요. 와 이렇게 물감 섞이는 게 되게 이거는 아이들과 어른들과 같이 해도 괜찮겠다. 엄마 하나, 아빠 하나, 애기 하나 이렇게 네. 해가지고. 세 개 이렇게 붙여놓고. 네. 네네. 네. 와 여러분 저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얼굴 네. 이렇게 얼굴 하나 만들어봤는데 저도 만들었는데 네. 난 뭔지 모르겠어.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네네 그냥 손으로 이렇게 만지고 그냥 오감놀이, 촉감놀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아. 근데 대신에 이제 물감을 활용하는 거니까. 아 음. 네, 이거를 그 아이들이 가지고 놀 때는 꼭 이게 색깔이 꼭 이런 세 가지 색깔밖에 없나요? 물감이? 상관이 없어요. 크게 상관이 여러 가지 없어요. 색깔이 네. 많죠? 네. 네. 뭐 넣고 싶은 물감 2개씩 넣어도 되고 네. 3가지 넣어도 되고 상관없이 그냥 하시면 많이 되는 넣어도 거죠. 되고. 많이 넣으면 색깔이 이제 예쁘진 않으니까 나중에 네. 섞였을 때. 네. 네. 그러면 이거를 가지고 놀면서 혹시 뭐 에피소드 같은 거 혹시 있으신가요? 혹시 뭐 아이들이 뭐 엄청 잘 가지고 놀았다든지. 제가 이거를 하면서 네. 이게 요령을 터득했던 게 이 네. 테이프가 무조건 중요하다. 아. 네. 테이프 없이는 아무 의미가 없다. 아. 이게 손에 묻지 않은 물감이 아니고 테이프가 없이는 손에 묻을 수 있다. 다 뜯어버린다. 아. 네, 그래서 그 얻었던 교훈이죠. 네. 이 테이프, 박스 테이프가 무조건 필요하다. 박스 테이프를 여기 겉에만 붙이는 게 아니라 안쪽까지 싹 다 붙여야 되겠네요. 아니요. 아니, 그러니까 이거를 겉에만? 못 뜯어버리게. 못 뜯어버리게 바닥에 안정 네. 고정시켜버리게 끝에 사면을 이렇게 붙이는 거죠. 혹시라도 머리가 좋은 아이들 이것까지 다 뜯어버릴 수는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럴 네네. 만한 그 정도의, 그 정도의 네, 힘은 힘은 없는 네네. 거구나. 아, 그렇죠. 다행이네요. 예. 와, 여러분 저 근데 네. 하여튼 너무 끝에를 즐거워 조금 보이는데? 남겨두시면 안 돼요. 이렇게는 뜯을 수 있기 때문에 아, 그렇죠, 사면을 꼭 붙여주시는 거. 아. 여러분 저 오늘 진행 참 잘한 것 같습니다. 지금 이거 보니까 아까 행복해요. 행복한 거 보이시죠? 윌슨 이래가지고 얼굴을 싹 하나 그렸습니다. 저희 분신과 같은. 너무 재밌는데요? 이 지금 여러분 이거 지금 물감 놀이 키트 지금 DIY 키트 있죠? 지금 여러분들 댓글 쭉 달아주시면은 지금 현장에서 즉석에서 지금 이벤트가 만들어진 거예요. 맞아요. 진짜로 댓글 좀 남기시면요, 그 저희가 추첨을 해가지고 총 몇 분 정도 될까요? 그냥 많이 드린답니다. 많이 드린다니까 기대를 해주시고요. 자 그러면 이거 말고 또 다음 놀이 다음 한번 놀이 해볼까요? 하나 좀 해볼게요. 네, 이거 내려놓을게요. 네. 네. 다음 놀이 필요한 재료는 이제 종이 접시. 종이 접시랑 펜 그리고 종이 가위만 있으면 되는데요. 네, 가위, 펜 여기 있어요. 이걸로 하실까요? 네. 일단 오늘 이제 저희가 헤어 디자이너가 되어 보는 거예요. 네. 아이가 좀 크면 이제 머리 자르는 거 너무 싫어하잖아요. 네. 싫어할 거예요. 이제 자기 싫어할 미용실 거예요? 가서 네, 아, 그래요? 앞으로 경험을 하실 건데 머리 자르는 거 너무 싫어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아이한테 한번 해보면 좋은 놀인데 네. 일단 2가지를 한번 해볼게요. 2개씩 있죠. 2개씩. 그래서 일단은 아이 얼굴을 한번 그려가지고 여기다가 접시에다가 아이 얼굴을 그려서 머리카락으로 한번 해보는 걸 해볼게요. 나 그래서 은호 얼굴을? 세상에 나 이런 거 운호 얼굴 그릴 거 생각하니까 막 갑자기 뭉클해지는데. 아니 그냥 편하게 네. 그냥 막 한 번도 이렇게 해본 적이 없었는데 부모님들한테도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자, 운호가 지금 눈썹이 이렇게 있고, 그래서
죄송합니다. 은호야 미안해. 죄송합니다. 저 얼굴을 그렸는데 이거 아기 얼굴 갖다 주세요. 이렇게 해서. 네 여기 이렇게. 아무튼. 네, 아이 얼굴 그렸으면 네, 이제 머리카락을 이제 네. 이걸로 가위로 이렇게 만들어 줄 거예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얇게 가위로 이렇게 오려 주시면 돼요. 얇게 위에 하는 거죠? 네, 머리카락 위에. 쪽에. 머리카락 위에. 네네. 와 이게 좀 심신에 지친 어른들을 또 해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시간이 순삭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서 저 회사를 다니시다가 너무 힘들다 이러면 이제 스트레스가 많다. 스트레스가 많다 이러면 딱 동심으로. 동심으로 여기에 이제 싫어하는 상사분들의 얼굴이 그러면 안 될라나? 그럼 하기 싫어지는. 그럼 하기 싫어질까? 아무튼 이렇게 만들어서 이렇게 하면은 재밌겠다. 네. 저 이렇게 하는 거 맞나요? 네네 맞아요. 네. 머리 좀 더 길게 머리카락을 더 해주시면- 길게 네네, 자를까요? 조금만 더. 아니, 운호가 머리가 짧아서 좀 너무 감정이입을 했네요. 저희 아이가 지금 7개월이거든요. 근데 저희 둘 다 머리숱이 굉장히 많아서 여기가 머리가 진짜 많아요. 태어날 때부터. 맞아요. 네. 뒤에 안 빠졌나요? 뒷머리? 뒷머리 조금 좀 빠졌거든요. 근데 근데 위에가 금방 다 어. 났어요. 네, 위에가 그냥 아주 복실복실하게 그냥 시꺼멓더라고요. 여기서 이렇게 아이 자랑, 깨알 자랑. 깨알 자랑. 혹시라도 궁금하시면 유튜브 들어와 보세요. 이러고. 자, 이렇게 한번 잘라봤습니다. 네 이렇게 만들어 가지고 네. 이제 아이들이 가위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가위를 성인용 가위를 주시 마시고 안전 가위라는 게 있어요. 아이들이 사용하는 가위들이 안전가위요? 네, 이렇게 보면 튀어나와서 이렇게 눌렀을 때 이렇게 힘을 안 주고도 할 수 있고 이렇게 쉽게. 아. 그리고 여기가 커버가 이렇게 쳐져 있어서 손 안 다칠 수 있는 가위가 있거든요. 아. 그래서 안전 가위 꼭 이용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아이한테 이제 친구 이제 머리 잘라볼까 해서 아이가 머리를 이렇게 자를 수 있도록 이제 이런- 소근육 발달할 수 있도록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거였구나. 이게 이렇게 그런 이런 의미로 하는 식으로? 거였구나. 네. 머리를 이렇게 잘라보고 혹은 네. 뭘 할 수 있을까요? 염색도 해볼 수 있겠죠. 염색. 네, 다른 펜으로. 잠시만요. 자, 저도 좀 많이 부족한 것 같아서 이렇게 부끄러우니까 이렇게 귀도 이렇게 염색? 머리에다가 염색하는 거죠. 네, 이런 식으로 염색. 와, 네. 머리 염색. 저는 노란색으로 염색을 해볼게요. 좀 초록색. 나중에 운호가 염색한다고 그럴까봐 좀 걱정은 되는데 그래도 뭐. 자, 이렇게 색상을 칠할 때는 꼭 이렇게 매직 말고도 다른 여러 가지 것들로 해도 상관없는 네, 거죠? 상관없어요. 크레파스로 네. 하셔도 되고 색연필로 하셔도 되고. 아, 네. 네네. 크레파스로 해도 괜찮겠다. 자, 이렇게 쭉쭉 하나하나 그려서 노란 머리 일단 완성해 놓고 잘라야지만 이게 또 실제로 머리 하는 것 같죠? 네. 너무 디테일했나요? 그래서 그래서 이렇게 염색하셨으면 한번 커트도 한번 네, 해보시고. 커트 한번 네네. 해보겠습니다. 이 커트를 약간 이게 모이칸 스타일로. 모이칸 스타일. 네. 이런 식으로 좀 소근육 아이들 가위질 연습할 때 한 번씩 미용실 가기 싫어할 때 한 번씩 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아이고 뒤에 걸로 가지고. 제 성격이 이래서 그런가요? 그냥 이렇게 되어 그렇네요. 이렇게. 네. 어때요? 모이칸. 저희 운호가 처음 태어났을 때 진짜 머리가 이랬어요. 좀 깜짝 놀랐어요. 저 할수록 은호한테 미안해지는데요. 운호야 은호 미안하다. 미안해. 네. 엄마 아빠는 너를 사랑한단다. 네, 이렇게 하는 거 맞죠? 네네 맞아요. 네, 그런 식으로 지금- 아이에게 잘라볼 수 있게끔. 지금 네네. 강사님이 보시자마자 좀 어떻게 저렇게 그리시지? 좀 당황스러워하시는 것 같은 역대급인가요? 아니요. 아까 취미로 그림을 그리신다고 하셔가지고 아. 살짝 엄청 잘 그리실 것 같은 기대를 좀 했었거든요. 그림 그리는 것과 네네. 실력은 별개입니다. 예. 취미와 실력은 별개라. 네, 맞아요. 자, 이렇게 한번 해봤고요. 운호야, 아무튼 네, 가져갈게.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네. 사자 그림을 그릴 건데요. 사자. 그 미용실에 간 사자라는 그런 동화책이 있어요. 그 동화책을 보면 사자가
이제 미용실에 원숭이가 이제 사자에게 미용실에 가자고 해가지고 사자 이제 머리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우와. 파마도 하고 뭐 커트도 해보고 머리핀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나중에 자기의 정체성을 오. 찾아가는 그런 동화책이 있는데 네. 그런 동화책을 읽어주고 이런 놀이를 해봐도 되고 아. 그 다음에 아까 제가 앞서 이야기했던 것처럼 관련된 놀이랑 관련된 책들을 많이 읽어주면 되게 좋거든요. 네. 학장하는 개념으로. 그래서 젖소 젖짜기 놀이 같은 경우는 그 놀이가 끝나고 나서 우유나 젖소의 그 목장 체험 관련된 책을 읽어주고 그런 식으로 한번 이렇게 연결해서 그리고 이 연결하는 거를 우리가 여행 갔을 때도 한번 접목을 해가지고 뭐 목장에 놀러 가거나 아니면 바닷가에 놀러 가면 갯벌에 놀러 가면 갯벌 관련된 책을 와서 도와서 읽어주고 이런 식으로 확장할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놀이는 이제 그 미용실에 간 사자나 뭐 루카라는 또 다른 책이 있어요. 동화책이 그 사자 미용실에 가서 머리를 하는 책인데 그거를 좀 모티브 해가지고 놀아주는 방법인데 일단 여기다 사자를 한번 그려볼게요. 사자요. 네. 아, 사자가 어떻게 생겼더라? 그러니까 갑자기 사자 그리라니까 사자는 일단 코가 되게 컸고 코가 이렇게 어. 봐봐 이렇게 아 그렇네. 빨리 그리세요. 눈은 어떻게 생겼지? 숲속에 사는 사자가 사슴과 사랑에 빠졌네. 아 이거 돼지잖아. 저 잘못 그렸는데 어떡하지? 잠시만요. 돼지가 돼버렸네요. 일단 여기 코부터 망했어요. 숲속에 사는 그래 이렇게 해야 되겠다. 그래. 내가 또 디자인과 출신이잖아. 사자 이제 한번 그리셨으면 갈기를 잘라주시면 돼요. 갈기. 네네. 네. 이번에 색을 안 칠하나요? 안 칠하고 갈기부터 아. 일단. 아 네. 근데 이거 만드는 게 좀 갈기는 이제 한 바퀴를 돌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열렸어요. 어떡해요. 잠깐만. 좀 갈기는 좀 크게 하겠습니다. 얼굴을 너무 크게 그렸어. 이 아이들이 이 모든 과정을 본인들이 혼자 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옆에서 이제 아니요. 손으로 이거는 이렇게 도와줘야 될까요? 이 과정 갈기 만드는 과정까지는 이제 부모님이 미리 만들어 놓고 네. 아이에게 아. 그 뭐 동화책을 읽어주고 이거 해볼래 이렇게 접근을 해보는 거죠. 아. 혹은 이 놀이 한번 해볼래 이런 식으로. 아. 근데 이제 아까 제가 강연 중에도 이야기했는데 네. 아이가 이거를 준비를 열심히 만들었어요. 지금 갈기 자르고 있는데 네. 열심히 만들었는데 아이한테 이거 해볼래 했는데 아이가 탁 던질 수는 있어요. 아, 그때 기분을 상하지 마시고 이게 아. 아이가 보이는 앞에 나중에 다른데 이렇게 놔두는 거죠. 그러면 아. 그때 흥미가 생겨서 해볼 수 있도록. 네. 그러니까 자율성을 주도성을 네네. 자기 주도성. 주도적으로. 네. 이거 부모님들의 인내심도 좀 필요하겠네요. 그렇죠. 사실. 네네. 근데 솔직히 근데요, 좀 여쭤보고 싶은 게 혹시 이거 좀 약간의 좀 뾰족할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혹시 뭐 위험한 거는 없겠죠? 위험하지는 크게 너무 어린 친구들 아니면 아. 가위를 사용하려면 사실은 연령이 조금은 돼야 되니까. 아 그렇겠네요. 네네. 그럼 색칠은 애기들이 할 수 있는 건가요? 애기들이 할 수 있죠. 색칠은 자기가 마음대로 해볼 수 아. 있게끔. 인내심이 필요하겠다. 얼굴에 그렇죠. 색칠할 수도 있어. 그렇죠. 아이들만의 세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이렇게 만들어서 이제 머리를 잘라주면 되는 건가요? 네네. 그리고 네. 지금 거의 되게 빠르게 하셨구나. 네. 만약에 그 책에서 보면 이제 파마도 하거든요. 그러면 얇은 볼펜으로 이렇게 돌아서 같이 파마도 해볼 수 있고. 어머. 네. 그 앞쪽으로 하나요? 뒤로 하나요? 뭐 뒤로 그 뒤로 마음대로 해보고? 하셔도 네네. 아, 파마도 해보고 염색 아까 전에 했던 것처럼 염색도 해보고 그다음에 머리도 잘라보고 리본도 그려보고 네. 색칠도 해보고 이런 식으로 아. 자기가 가위도 잘라보고 이렇게. 저는 지금 좀 희망을 보는 게요. 좀 못 그렸다 생각했는데 막상 이렇게 보니까 진짜 사자 같아요. 네네. 네, 사자 같아요. 네. 진짜 사자 같다. 그쵸? 돼지 그린 줄 알았는데 처음에. 그렇죠. 이게 그 디테일이 중요합니다. 여기서는 수염이 있어야 돼요. 지금 제가 강사님 거 보고 살짝 좀 컨닝했어요? 컨닝 좀 했는데 수염이 있더라고. 수염을 꼭 그려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염 이렇게. 탁. 좋아하겠다, 오노가. 꼭 기억해놔야겠어요. 그 혹시 제가 아이디어가 하나 떠올랐는데 꼭 요거 말고 혹시 종이컵 같은 걸로 해도 되나요? 상관없어요. 종이컵으로는 많이 네. 하는 게 네. 그 잔디를 만들 수 있거든요. 색종이란 종이컵이 있으면 네. 종이컵에 그 잔디 친구라는 책이 있어요. 잔디 친구였나? 그 비슷한 잔디들 이렇게 나오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읽어주고 할 수 있는 놀이가 이제 종이컵에다가
이제 색종이 초록 색깔 색종이 이렇게 붙여가지고 가위로 이렇게 잔디 모양을 만들어주면 색종이로 가위를 자르는 게 사실은 아. 이 종이 접시 자르는 것보다 훨씬 쉽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겠네요. 머리카락을 자르는 거 종이컵에다 이제 얼굴 그려놓고 괜찮다. 네, 머리 아이들 친구들 그렇대요. 얼굴 머리 해도 되고. 그런데 이렇게 오. 우리 얼굴 그려놓고 여러분 상상이 좀 되시나요? 네네. 종이컵 딱 해가지고 위에 따라따라 잘라서 아. 머리카락 이렇게 멀리 퍼져 있고 그거를 이제 막 자르는 겁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오. 하는 것도 괜찮죠. 저는 조금 이상한 생각을 했었어요. 어제 제가 문어를 먹었거든요. 그래서 문어 그러게 너무 아이들한테 너무 심력은 너무 안 좋겠지? 반대로 해가지고 문어 다 안 안 돼. 되겠죠? 그런 거. 문어는 네. 문어는 좀 아니죠? 아무튼 그래서 여러 가지 상상을 할 수 있으니까. 그래서 이제 집에서 놀아줄 때 네. 그 딱 정형화된 장난감들 있잖아요. 요즘 많이 나오잖아요. 이제 주방놀이 세트도 나오고 그런 식으로 정형화된 장난감도 물론 뭐 잘 가지고 논다면 네. 이제 역할놀이를 하거나 할 때 좋지만 그런 거보다는 이제 일상생활에서 좀 자주 볼 수 있는 것들, 재료들, 뭐 종이 접시, 종이컵 뭐 이런 식으로 집에 있는 재료들 혹은 뭐 아까 지퍼백이나 A4 용지 이런 식으로 집에서 좀 자주 볼 수 있는 재료들을 활용해서 좀 자주 놀아주는 게 아이들의 좀 창의력 발달에 훨씬 도움을 주거든요. 그래서 그 가끔씩 물어보시는 분이 그 강연에 가면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서 우리 아이가 돌멩이를 가지고 논다고 다른 장난감을 안 가지고 돌멩이 길에서 돌멩이만 주워와서 가지고 논다고 고민이라고 이렇게 질문하시는 분이 있는데 오히려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창의력이 엄청나게 높아질 수 있거든요. 어떤 면에서 그럴까요? 그 친구에게 그 돌멩이가 우리 눈에는 돌멩이지만 그 친구에게는 그게 자동차가 될 수도 있고 그렇죠. 비행기가 될 수도 있고 자기만의 세계에서 상상력을 자기만의 세계에서 놀거든요. 네, 그렇네요. 그래서 꼭 정형화된 장난감보다는 조금 더 자기가 상상력을 키워줄 수 있게끔 이렇게 도구 직접 만들어서 놀아주는 방법도 훨씬 좋으니까 집에서 좀 요즘에 많이 힘들고 하셨을 때 조금씩 놀아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네요. 지금 이렇게 배우고 나니까 시간이 너무 훌쩍 지나갑니다. 여러분 혹시 잘 보고 계신가요? 자, 이렇게 저희는 이렇게 결과물을 한번 보여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네. 네, 결과물. 제 운호 얼굴 어딨니? 운호 얼굴. 자, 모이칸 스타일에 저희는 이렇게 만들어봤습니다. 이렇게 전 해서. 잔디 스타일. 네. 근데 아이들과 할 수 이야. 있는 놀이가 정말 많은 것 같아요. 지금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도 일상에서 볼 수 있는 여러 가지 재료들을 활용해서 아이들과 놀아주시는 것도 굉장히 좋을 네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좀 해봤는데요. 혹시 박구님 어떠셨나요? 좀 재밌으셨나요? 네네, 저 온라인 이렇게 실시간 소통은 네. 많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실제로 오프라인 강연을 많이 하는데 네. 이렇게 온라인은 처음인데 뭔가 좀 색다르고 이렇게 댓글이 이렇게 보통 오프라인 강연에서는 댓글 이렇게 소통을 바로 하진 않으니까 네, 댓글이 그렇죠. 올라오는 게 되게 재밌고 좀 신기하네요. 그러니까요. 지금 저한테는 이렇게 댓글 다 보이는데 아무튼 지금 여러분 혹시 어떠셨나요? 재밌으셨나요? 네, 박훈님께 그러면 너무나도 고생하셨다고 오늘 강의 감사하다고 짝짝짝 박수 치면서 오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박훈님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짝짝짝. 네. 감사합니다. 와, 좀 기억에 남는 놀이 와, 있어요? 우리 진짜. 실습해본 거 말고도? 사실 다 이제 해봐야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음. 그 중에서도 전 지금 해봤던 거 그 물감놀이는 물감놀이. 저희 운호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지금 나이 때도 할 수 있을 것 네. 같아요. 제가 봤을 땐. 그래가지고 물감을 많이 넣어줘서 한번 앉혀서 해봐야겠다. 촉감놀이도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많이 기억에 남아요. 꼭 이건 해줘야겠어요. 네,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도 지금 이렇게 해보니까 좀 많이 느껴지는 건 뭐냐면 진짜 코로나 때문에 집에 있으면서 놀이감이 많이 떨어지신 분들도 진짜 많을 텐데 오늘 좀 많이 도움이 될 수도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는데요. 저는 사실 오늘 쭌님과 같이 지금 육아에 관련한 영상들을 찍고 그리고 남겨오면서 어떻게 놀아줘야 되나 이런 고민을 맞아요. 너무너무 많이 했거든요. 오늘 약간 좀 해소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도 좀 해소가 되셨나요? 일단 2부가 끝났으니까 2부가 네. 거의 끝나가는데요. 이번에도 퀴즈 이벤트 당첨자를 발표를 해야 되겠죠. 두 번째 퀴즈가 뭐였죠? 두 번째 퀴즈는 이제 이 지금 하고 있는 프로그램의 이름이 무엇일까요?에 대한 퀴즈였어요. 그렇죠. 자, 그렇게 해서 카카오톡 아이디로 제가 불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엔 쭌님께서 한번 해주시겠어요? 이번 자. 퀴즈 이벤트 당첨자. 자, 이번 퀴즈 이벤트 당첨자입니다. 이번에도 카카오톡 아이디예요. 찐이님, 이나리님,
박우정님, 곽정선님, 한별이님, 한별 아니고 한별이님입니다. 상은님, 유영화님, 장수임님, 권유진님, 황지선님. 네, 이렇게 네. 10분께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축하드립니다. 축하드려요. 네. 여러분, 근데 아까 전에 저희가 처음에 말씀을 드렸었어요. 사실 선물 진짜 많이 준비가 되어 그쵸. 있다고 합니다. 원래 오프라인에서도 많이 나눠드리는데 온라인이기 때문에 더 많이 나눠드린다는 거 알고 계시죠? 저희 당첨자 1부 끝나고 10분께 그리고 2부 끝나고 10분을 발표해 드렸는데 사실 다 발표를 이 자리에서 하고 싶은데 시간 관계상 다 할 수가 없어서요. 나머지 퀴즈 이벤트에 당첨되신 분들은 17일 금요일 오후 5시 그리고 내일이죠. 내일 오후 5시 육아포럼 카카오톡 채널에서 발표를 하고요. 그리고 개별적으로 당첨 축하 메시지를 보낼 예정이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추가로 더보기란에 지금 보고 있는 더보기란에 이제 설문조사도 정성스러운 의견을 남겨주시는 분들께도 크리넥스 버블버블 워시, 손소독제 겔, 판테딘 스킨케어 제품을 선물로 드린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설문조사 링크는 그 육아포럼 카카오톡 채널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요. 꼭 참고를 해주시기 바라겠고요. 지금 실시간 댓글로 굉장히 많은 분들께서 계속 답변을 해주고 계십니다. 솔직히 다 읽어드리고 싶거든요. 저희 스타일대로 막 한다면은 다 읽어드리고 하는데 그래도 저희 진행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맞아요. 많이 못 읽어드렸는데 저희가 실시간 채팅 많이 남겨주신 분들도 설문조사에 꼭 참여를 해주셔야지만 저희가 선물을 보내주실 수 있으니까요. 잊지 마시고요. 그리고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해 주시는 게 뭐냐면 이거 영상 끝나고서요. 이벤트가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 맘큐 사이트에 맘큐 위키 육아 프롬 코너에서 후기 이벤트도 진행 중이라고 합니다. 후기 이벤트 저희도 보니까 꽤 많은 그 경품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푸짐한 선물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유한 킴벌리 육아 포럼 집콕 육아 놀이법과 이제 손 위생 정보에 대해서 알려드렸는데요. 저희 코로나 시대에 알아두면 좋은 정보를 이렇게 알아봤어요. 9월에도 초보 부모님들께 도움이 되는 알찬 정보로 찾아뵙겠습니다. 네, 그렇죠. 9월에 다시 하니까요. 여러분들 꼭 기억을 해두세요. 스케줄 어딘가에 쫙 적어주세요. 9월 달에 한다고. 9월 달에는 더 좋은 정보가 있다고 해서 저희도 굉장히 기대를 하고 있는데요. 유한 킴벌리 육아 포럼은 언제나 여러분들의 행복한 육아를 응원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꼭 필요하고 유익한 정보와 함께 우리 예비 그리고 초보 엄마 아빠 부모님들께 힘이 되는 시간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도 오늘 너무 힘이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여러분들도 혹시 그러셨나요? 네, 수고하셨다고 많이 해주시는데요. 네,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 함께 해주신 여러분들 너무나도 감사드립니다. 그러면 가보겠습니다. 여러분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